네, 안녕하십니까. 용시에 간다의 조용시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 아직까지 뭐 라이브 방송에 익숙하지도 않고 장비도 부족하고 장비라고 해봤자 제가 스마트폰 또 마이크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또 방송을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공화당의 김재국 최고위원과 방송을 한 몇 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정치가 일반 우리 상위 소식보다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회 정도 했는데요. 그분하고 한 거는 한 4회 정도 했는데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 9회째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방송을 했는데 한 2,500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는 적습니다. 한 500 몇십 명 되는데 그래도 조회수는 한 1,000회가 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옳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진실, 오직 진실만을 전하는 약자의 힘 용시에 간다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 구독자 중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 외에 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맹구의 전성시대 나경원 출마할까라는 타이틀로 정해서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그 미국 떠나시기 전에 오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출마자들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 원색적인 표현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면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일 당권주자들의 지난 행적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요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말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탄핵 당시 이들의 행적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은 저번에 경북 대구의 신년 할애식 때인가 그때 그 주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하다는 그런 말을 언급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 시장이 이날 굳이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이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겠다마는 친박이란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 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무엇 하겠냐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옥시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처신할지 답이 나온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안 의결에 한몫을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 원고 대표였던 권선동 의원을 향해서는 한국
정치 사상 적가 내통의 자기 편 등 뒤에 칼을 꼽는 기막힌 배신은 박근혜 탄핵대가 처음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기가 자기 대선 후보는 당대표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식 처신을 했습니다. 뭔가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가능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는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을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아서 잠박과 야합에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교안 전 대표에게 사욕으로 배신자가 야합해 막가파 공천으로 총선을 마쳤던 사람, 그러니까 김용호 당시 전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공천 심사위원장이 있죠. 김세연은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가 국민의힘을 말아드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막상 총선에 패배하고 난 뒤에 어떠한 책임을 지었습니까? 아이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길로 끝이지. 그래서 자기 그 양딸도 뭐 공천 주고 뭐 하여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또 의원에게는 친박 행실을 득시하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어정쩡한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누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는데, 막상 탄핵 때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정치적이나 인간적이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당내에 대한 지지는 조금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정치인인데 무소속을 2번이나 나와서 이렇게 인천에서 당선이 되고 지금 나름대로 입지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제발 이런 사람은 자중해라면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 당 책임 당원들은 배알도 없는 줄 아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준석 전 대표죠. 홍준표 시장을 입당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구시장 자리에도 앉지 못했겠죠. 그런 정치는 생물이라 했는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당을 어지럽히고 위생이 탈을 쓴 분당지를 치지 말고 물러가라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새해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하방에서 이제 조항을 보니까 올해도 한심하다고 그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홍 시장은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당에 있었던 것을 빌미로 반대편이라고 침하면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썼으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이 특별하지 않던 관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도 경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도 지자체 단체장이다 보니까 중앙정치에 실질적으로 언급을 할 입장이 못 되었겠지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미리부터 국민의힘 선거룰이 어떻게 될지라도 자신이 출마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막상 당신 100% 룰이 바뀌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고 중이라는데 그 장고가 악수가 될지 뭐 좋은 묘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당심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에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전문가들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발목 잡기란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선의원 출신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갖춘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강력하게 또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위원장이 어저께 KBC 강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서 최근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간접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을 그렇게 굳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뜻이겠죠. 이에 진행자가 당대표 출마하는 걸로 이해하고 각오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차 당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당대표라는 자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김장연대를 의식해 수도권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계속해 왔으며 수도권이 흠질하는 곳에서 늘 당이 명령하면 받들어 출마했고 그런 부분에 늘 훈련되어 수도권 정서를 가장 잘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했으며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설 전후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장고 중이랍니다. 그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올지 묘수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 제가 이 출마하니 안 했는지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출마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중대선거구제가 이렇게 또 거론이 되니까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윤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기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아주 자기한테는 정치적인 호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게 내각제의 수순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권이 또 우리 정치가 개선되고 개혁돼야만이 국민들이 좀 너무 지금 살벌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양당 구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뭔가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의 그 강신업 변호사 그분이 우연히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의도에 그 정치 현실 정치에 첫 발을 내디려고 이렇게 당 대표에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죠. 선언만 했죠. 아직까지 출마는 안 했는데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윤상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 조경태 의원보다도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대단하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내가 보니까 그 예전에 한 20만, 당원이 한 20만 명일 때하고 지금 한 80만 명 할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당원들 계속 이렇게 영입하면은 한 1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심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자기 마음대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투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변수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굴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그 지역 국회의원을 얼굴을 쳐다보고 투표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달라지는데 모바일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대선거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닭이냐 달걀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선거구하고 앞으로 중대 선거구하고의 차이점은 많을 거라 봅니다. 이게 뭐 다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그 폐단을 또 조정하고 협의하고 모든 걸 이거 하나하나 개선해 또 나가는 것 되면은 더 새로운 정치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치 신인들 다양한 다당제가 되어가지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